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를 통해서 가려면 좋기 2시간은 걸리는 섬 지역에서도 이제는 20분 안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비결은 뭘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사실 도서 산간 지역은 배송비를 추가로 받을 정도로 그 과정 자체가 험난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바로 드론을 통해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자체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바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 협약입니다. 배송이 쉽지 않은 도서나 산간 지역에 드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드론용 도로를 통해서입니다. 드론은 하늘로 나는데 어떻게 도로가 있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드론용 도로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는 배달점, 그리고 반경 10km 이내 배달점 10여 곳을 묶은 거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점 2곳에서 5곳 정도를 다시 하나의 기지로 묶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 협약을 함께 체결한 기관마다 담당 업무가 나뉘게 됩니다. 행안부는 드론이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제공을 하고요. 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 운영 기술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국토정보공사는 드론 기지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최종적인 배송은 우정사업본부가 맡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야말로 드론 배송계 어벤져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도서 산간 지역은 장시간을 날아야 하는데 드론 기술이 이 정도의 기술까지 지금 발전을 한 건가요? 네, 그 정교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에 시험 운영을 이미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표현을 저도 살짝 빌리겠습니다. 이 드론 배송 어벤져스가 충남 당진 대우만에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시범용 드론은 무게가 10kg 정도 되는 의약품을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걸린 시간이 불과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똑같은 거리를 배로 간다고 하면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섬 지역은 화물선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배달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비상용품 같은 걸 제때 받을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거죠. 정부는 2022년까지 기지 10곳을 만들고 본격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배송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도서 산간 지역에도 어려움 없이 이런 비상품들이 배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루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는 비행장과 주변 9.3km, 이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최소한 3일 전에는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비행금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드론의 무게가 25kg이 넘으면 비행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함께 풀기 위한 시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드론 배송 서비스에도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총 비행거리 14.5km 내의 거리에 한해서 우체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고 고원이 많은 르완다에서도 응급 환자용 혈액 배송에 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500번 이상 배송을 하면서 응급 환자를 돕고 있다고 하고요. 이 드론 서비스의 안정성이 입증되자 올해 4월부터는 가나에서도 혈액 배송에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런 드론 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일 텐데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이 면적이 넓어서 인력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이 드론 서비스가 반드시 필수적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민간에서도 최근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단연 아마존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에서는 2.26kg 이하 물품이 매출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런
가벼운 물품은 이제 드론으로 30분 안에 배송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미 201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송 시연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이 드론 배송 서비스가 앞으로 보편화되면 물류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니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드론을 통한 배송이 더욱더 활발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종사인데요. 현재 드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조종사가 있어야 하는데 드론마다 조종사가 투입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겠죠. 게다가 현재 드론은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비행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비행 가능한 일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드론 배송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술 선점 경쟁에도 이렇게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드론 배송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UAM입니다. 자,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도시 항공 교통을 줄인 말인데요.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해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이미 작년에 약 16만 8천 대의 상업용 드론이 등록됐는데 2021년에는 이보다 4배가량 많은 60만 5천 대가 등록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UA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우선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택시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 택시 헬리콥터는 개인용 이동 드론으로 파일럿을 포함해서 5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공간 활용도가 높고요. 헬기에 비해서 소음도 적기 때문에 미래형 도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유럽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와 독일 자동차 기업이죠. 아우디도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합친 콘셉트카를 작년 11월에 공개했는데요. 하늘을 날던 드론이 자동차 위에 합쳐져서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교통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부터야 제대로 UAM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 도시항공 교통 시장에서 선두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늘을 날아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영화에서나 보던 꿈 같은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드론 기술이 활성화되는 미래를 보다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